수소와 바로 연관성이 있는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면 뭐 당연히 현대 기아부터 봐야죠. 자, 현대차의 흐름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지수가 되게 지지부진해요. 지수가 지지부진한 건 왜일까요? 지수가 지지부진한 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이게 지수가 지지부진한 건 이렇게 막 물론 좀 반등을 했지만 이게 사실 좀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지수가 지지부진한 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결국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올라줘야 아마 3,300을 돌파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물론 올라와야 되고 현대차가 올라와야 돼요. 왜냐? 네이버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카카오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쪽이 치고 나가줘야 대한민국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차 소리. 아, 좋아. 이거 바이크네. 아, 좋아. 방송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으르렁 소리. 자, 현대차와 기아차. 기아차가 사실 흐름이 좀 더 좋죠. 근데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미넨 모터쇼와 수소 모빌리티 때 요거 거래가 얼만큼 터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가 한 5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올라간다면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가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품사들 보면 현대 위아 같은 회사들 괜찮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보면은 LED, 뭐 SL, 뭐 커넥터, 한국단자도 사실 바닥에서 흐름이 좋아요. 예, 근데 아직 보면 21선에 대한 저항에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한 지지와 저항 이게 한번 깨지면 21선이 한번 깨지니까 돌파하기가 힘들잖아요. 올라오면 빠지고. 사실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일단은 대장주인 기아하고 현대가 올라가서 눌림을 잘 받고 있으니 이 빨간 선인 21선이 올라와서 상승 흐름의 이 심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상승 흐름으로 되는지 보시면서 SL도 아직 지금 21선을 또 못 넘었죠. SL 한국단자 화신이 하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거였잖아요. 걔네가 대장주였잖아요, 부품에. 근데 작은 부품의 대장주 화신도 지금 못 넘고 있죠.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요걸 뚫고 넘어가서 뚫을 때 거래량이 터져야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IC 같은 회사들도 쭉 흘러내리고 있죠. 그럼 한번 실적이 돌아서니까 부채가 많지만 얘네는 신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걸로 매출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채는 정당화되는 부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DIC도 매력적이고 3기 같은 경우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얘는 흐름이 좋죠. 3기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흐름이 좋냐면 얘는 그 자동차에서도 중요한 모터 안에서 감속이다라는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효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얘네가 이제 그 부품 경량화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감속기 부분입니다. 모터의 핵심은 감속기죠. 감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보세요. 뭐 출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끝나는 거죠. 얘가 참 세게 가네. 얘가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파니까 가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를 지지부진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뭐 그 외에 우리가 봤었던 뭐 MVH 코리아 회사 소개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밑에 단에 뭐 성창호토텍 같은 경우도 수소와 함께 갑니다. 이 흐름 너무 좋죠. 이 눌림목 보이시죠? 이게 진짜 눌림목인 거예요. 이 정배열상 얘는 정배열상이었죠. 정배열상에서 단기적인 흐름이 깨졌었던 거 그리고 또 시장 흐름에 깨졌으니까 깨지고 올라가고 거래량 늘리면서 눌림목
이렇게 이런 윗꼬리는 제가 좋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전 심리에서 나오는 눌림,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원래 거래가 작은 회사지만 회사 좋네. 그 외에 뭐 동양 피스톤 같은 회사도 있고요. 흐름 좋잖아요. 그럼 자동차에서는 흐름이 좋은 게 보면 결국은 다 수소와 전기차 쪽, 수소차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자동차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간 회사들이 지금 다 좋습니다. 아니면 전기차의 뭐 핵심 부품이 뭐 배터리 쪽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모터 쪽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흐름이 다 좋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으로는 안 된다.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돼 있지 않는 회사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벌 같은 경우는 수소 운송 관련돼서 얘도 뭐 부담 없죠. 완도는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은 대충 답은 나왔죠. 네. 결국은 자동차의 핵심은 미래다. 그럼 미래는 뭐냐? 전기차하고 수소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주항공. 우주항공하면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주항공이 어디 있냐? 배고파. 이 저궤도 위성 그리고 아이폰의 위성에 대한 위성 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그 위성 통신의 안테나를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에서 3,500억 주고 8.8%의 지분을 인수한 원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가 이제 통신 위성을 쏘는 회사예요. 앞으로 세상은 관측 위성보다 통신 위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통신 위성 자체가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그래야지 4차 산업의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거에 이 통신 위성 안테나 원앱의 독점으로 안테나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인텔리안테크예요. 인텔리안테크가 해상용 안테나도 납품을 해요. 이게 선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삐삐 돌아가는 거 통신 그 안테나의 아마 70%인가가 아마 얘네가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가 그 유상증자해 갖고 한 것도 결국은 돈을 이쪽에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대장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위성통신의 대장주가 인텔리안테크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한 건 대장주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대장주는 실질적인 대장주가 있고 이 수익성의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자동차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조금 멈추면서 수소차 쪽이 움직이면 수소차 관련된 회사의 흐름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소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대장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성 안에서도 관측 위성과 통신 위성이 있었죠. 근데 통신 위성에 대한 뉴스가 지난주에 그 아이폰 13에서 그 위성 통신 기능을 넣겠다라고 하면서 위성 통신 위성 쪽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통신 위성 파트, 자동차로 치면 전기차, 수소차에서 수소차로 바뀌어서 수소차가 대장주로 바뀐 것처럼 위성에서는 관측 위성과 통신 위성이 있는데 통신 위성 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쪽 통신 위성 쪽이 올라가니 우주 항공 쪽에 두 가지의 무기 중에 한 가지 쪽이 먼저 달려갔으니 대장이 관측에서 위성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이 위성 쪽에서 세게 움직였었던 게 왜냐면 위성 쪽에서 대장을 엄밀히 따지면 하나 시스템이죠. 원앱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걔네지만 수익률 쪽에서 봤을 때 인텔리안테크잖아요. 좀 보시다시피 지금 바닥에서 한 20% 이상 20%가 뭐야? 20% 가까이 올랐죠. 그럼 거래가 터지면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가 대장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흐름도 얘가 뭐 조정을 잘 받고 있지만 추세가 깨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성통신 쪽이고 우주항공에서 그 위성통신의 큰 축은 하나 시스템과 그 인텔리안테크지만 수익성에선 인텔리안테크가 더 세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고 실질적인 대장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말을 어렵게 했나요? 좀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주항공의 축은 일단은 위성통신이고 통신위성. 예. 통신위성. 결국은 통신위성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통신위성이 가면서 전체적인 우주항공에 대한 흐름을 끌고 가는 거죠. 네. 한 축이 움직이면서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트레가이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위성통신 쪽, 얘는 물론 관측위성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통신위성이 올라가면서 우주항공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트레가이도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세트레가이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 시스템, 얘는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얘를 부담 없이 매수해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정 잘 받았어요. 부담 없습니다. 얘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한국항공우주는 아직까지는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얘는 좀 누가 인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한국항공우주보다는 하나 쪽으로 옮겨가자, 옮겨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 또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센 게 지금 LIG 넥스원, 얘도 좋죠. 그리고 방산 기업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요. 방산 기업이. 왜냐하면 이 방산 그룹 자체가 전부 항공우주 쪽하고 연결이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뭐 위성이네 뭐네 뭐 무슨 안테나네 아니면 무슨 뭐 게이트웨이네 뭐네 결국은 다 통신병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거 깔고 뭐하고 이게 통신위성을 쏘고 여기에다가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유조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면 얘가 쏘고 보고 그거 다 군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결국은 다 군대에서 하는 그 시스템하고 똑같잖아요. 어디다 설치를 하고 뭘 해놓고 신호 보내고 주고 받고 보내고.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하나 시스템에서 하려고 하는 안테나는 그 이동식 안테나. 네, 그게 UAM 쪽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앞으로 저는 템베고가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텔리언테크도 그러겠지만 기왕이면 큰 쪽으로 그 외에 뭐 캔코어 같은 경우도 바닥의 흐름이 좋아요.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죠. 아직 거래량이 조금 안 터졌죠. 그리고 제가 제노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은 한 번은 쏠 흐름인데 이거를 쏠려면 사실 제가 맨날 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누리호랑 나로호랑 맨날 헷갈리는데 이번은 누리죠. 누리호 보면은 지금 뭐 다음 달에 나갑니다. 우주항공 선도국을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재테크 관련 뉴스에도 보면 어디 있냐, 2030년까지 우주 국방 기술에 뭐 1조 6천억 투입하겠다 나왔죠. 이렇게 이런 뉴스.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들을 이렇게 좀 올려놔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로 수익률 40%였던 제주도 소년에 뭐 어떻게 탄데, 내 진짜 어이없는 게 이 책 장사도 적당히 해야지. 작년 급락장에서 40% 이상 수익 안 낸 사람이 어디 있고 40% 이상 수익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안 올라간 종목이 또 어디 있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물론 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때 제가 첫 방송인가 얘기했을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용돈을 모았길래 1200만 원인가 얼마로 뭐 삼성전자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일인지. 물론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선민의식 이런 걸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내로남불 선민의식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뉴스를 봤는데, 누리호에, 그러니까 요쪽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쏩니다. 쏘는데 한 번에 그칠까요, 기자님?
한 번에 그칠까요? 한 번 쏘고 말까요? 아니죠. 시작이죠. 이제 민간 기업이 쏘겠다는 신호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기업에서도 내년에 이제 쏜다고 그랬죠. 한글과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왜냐하면 한글과 컴퓨터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축적해 놓은 자금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 정도면은 저기 방위산업체 아닌가? 더 하면 더 했지. 맞죠?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되게,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계열사 다 갖고 있어요, 얘네가. 아 맞다. 예, 뭐 제가 좋아하는 한컴 MDS도 그렇고, 얘네가 쏘는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 한컴 MDS가 사실 메타버스 기업도 인수했고, 그 한컴 인스페이스 아마 12%인가 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한컴 MDS가.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위성 쪽까지 준비를 왜 하나라고 하면 계열사에 이미 있어요. 한컴 인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얘네들도 큰 그림을 그려놨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과 컴퓨터는 4차 산업의 모든 걸 갖고 있는 기업. 그러면은 15년 전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하면서 뭐 전기차를 하겠네, 뭐 폐배터리를 활용하겠네, 뭐 하겠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은 해나가면서 엄청난 회사로 컸거든요. 얘도 지금 엄청난 회사인 건 맞지만 얘네가 4차 산업의 또 하나의 핵심 기업이 되지 않을까. 5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의 느낌도 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그때 갖고 있었던 그 비전이 결국은 이루어냈었던 게 성장산업과 맞아서잖아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들 한번 쭉 보세요. 얘네들이 뭐 한컴 MDS의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회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런 데 들어가서 기업 계열에 들어가서 보면 쭉 나와 있고, 한컴 MDS, 한컴 MDS만 들어가도 보면 여기 보면은 뭐 IoT 보안, 뭐 인베디드, 뭐 로봇 산업, 한컴 로보틱스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한컴 모빌리티, 뭐 그리고 뭐 모듈, 스마트, 뭐 소프트웨어, 뭐 다 해요. 뭐 얘네 한컴 MDS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랑 한컴 MDS 둘 중에 하나는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글과 컴퓨터가 뭐 지주회사 그런 느낌? 지주회사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느낌이 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한컴 로보틱스나 한컴 인스페이스가 조금씩 자라나고 한다고 하면 기업 공개를 해서 하겠죠. 그러면은 더욱더 이게 기업은 커지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아마 다음 달에 이벤트도 있지만 다음 달 이벤트만 보지 마시고 성향에 맞게 한번 몰아가세요. 뭐 하나 시스템으로 한번 그냥 쭉 모셔도 되고, 저는 두 가지를 간다면 하나 시스템하고 제노코에 대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한글과 컴퓨터 하나로 몰빵해도 되고, 그 안에 4차 산업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메타버스와 뭐 로봇, 그러니까 한컴 MDS나 한글과 산업이나 한글과 산업은 어디 있어? 걔네가 산업을 하니까 그게 그거죠. 뭐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